안정익 쌤이 올리셨거든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여기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영상이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컨텐츠가 쏟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만들어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애써 만들어서 사람들 잘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안정익 쌤이 만든 게 좀 의미가 있었나 봐요. 누가 그걸 팟캐스트를 찍었더라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그 리처드 마우의 책 Uncommon Distance 있잖아요. 그거 한국어판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로 번역되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다룬 한 유튜브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단순 번역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잘 저희가 상당히 좀 파장을 일으켰죠. 맞아요. 이 강의는 해당 제목이 그냥 오역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시네. 왜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지 그 핵심 주장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면서 생각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논란의 핵심부터 짚어보죠. 강연자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번역이 원제, Uncommon Decency,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이 뜻을 완전히 왜곡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렇죠. 원제에서 언커먼 디센스라는 건 뭐랄까 평범함을 넘어서는 품위라던가 아니면 보기 드문 예의 바른 이런 좋은 힘이라는 거죠. 네, 구제도 무례한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적 품위를 뜻한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의 원래 메시지는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니까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특별한 예의, 그러니까 시빌리티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권면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번역 제목만 딱 보면 마치 기독교 자체가 원래 좀 무례하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이건 뭐 완전 반대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네, 세상이 무례한 거지 기독교가 무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번역가의 실수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네, 더 나아가죠. 이 강의를 보면 현재 한국 사회가 뭐랄까 법치가 붕괴됐다, 거짓말이 너무 만연하다 이런 상태에 있고 심지어 교회 내부적으로도 정화 능력을 잃었다 뭐 이렇게까지 진단을 내리는데요. 네, 상당히 강도 높은 진단이죠. 구체적인 예로 뭐 전현직 대통령 탄핵 문제라던가 특정 태블릿 PC 의혹 같은 걸 언급하면서 현재 사회 문제를 막 짚어요. 근데 이런 진단이 이 번역 논란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강연자는 이런 사회적 배경하에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용어가 어떤 특정 세력들, 뭐 강연자 표현을 빌리자면 좌경화되는 사람들이라던가 교회 안에 있는 반기독교 카르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 의도적으로. 네. 기독교인들이 가진 어떤 특유의 신념에 찬 모습, 뭐 야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나 사명감 같은 걸 위축시키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일종의 프레임 전략이다 이런 시각인 거죠. 와. 그러면서 이제 손보모 교수님이나 손수환국 같은 특정 인물 단체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도 나오고요. 이야, 그러니까 번역 제목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회 정치적인 맥락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군요. 이거 참 흥미롭네요. 네,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강의에서는 리처드 마우가 책을 썼을 때 미국 사회 그 다원주의적인 상황하고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좀 다르다 이런 점도 지적해요. 맞아요. 한국은 지금 그 강연자 시각으로는 뭐 공산주의 사상 대 자유민주주의 사상 이런 이념 대립이 아주 첨예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적인 맥락에서의 시빌리티, 그 품위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 적용의 문제군요. 네,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면 무례한 기독교 이런 식의 딱지가 붙어버리면 뭐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기독교인의 좀 적극적인 신앙 표현 활동마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마치 그냥 신실하게 믿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좀 잘못된 일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강연자는 그 피터 드러커 말을 인용하면서 약점을 자꾸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말씀이나 신앙 이런 걸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약점을 건드리는 프레임을 휘둘리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 같네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읽혀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 뭔가요? 강연자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역사적인 유사성을 이야기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선교사랑 한국 교인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언론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아, 이간질 전략 같은 거요? 네, 뭐 선교사들이 정치에 개입한다, 대일 사상 부추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막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 그 반기독교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는 세력이 무례한 기독교 같은 용어를 쓰는 방식이 그때 일제가 했던 거랑 비슷하다는 주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언어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렇죠.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는 그런 전술이다. 이런 분석인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과거 일제가 선교사에 대한 헛소만 퍼뜨려서 신뢰를 깨뜨렸던 것처럼 무례한 기독교라는 용어가 지금 약간 현대판 용어 혼란 전술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와,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언어가 가진 힘, 특히 프레임이라는 게 현실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 이 강의 내용은 결국 무례한 기독교라는 번역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신념이나 활동 같은 것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프레임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원저자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 보여줘야 할 특별한 품위, 즉 언커먼 디스턴스를 강조했는데 말이죠. 네,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였고요. 이걸 듣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네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쓰거나 듣는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이름이나 프레임이 실제로 그 집단 내부의 정체성이나 자신감, 또 외부 사회와의 관계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특히 오늘 본 사례처럼 좀 사회적이나 이념적으로 긴장감이 높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무게가 훨씬 더 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찾았어요? 와. 이 언론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딜까요? 언론사가? 이재현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 네. 지금 AI로 한 거야? AI가 만든 거예요. 야.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부분 속으신 것 같은데 한 명만 안 속고. 너도 속았니? 네, 저기 노트북 안에 있는 거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그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만큼 지금 AI가 그만큼 계속 우리가 배우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발전하는. 그러니까 언론사를 하려면 이제 스크립트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촬영하려면 뭐 이런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맥락들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PD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챗GPT가. 근데 약간 지금 실망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니, 드디어 이라도 우와. 당연히 만든 보람이 이제야. 아니, 너무 잘 만들었네. 그게 진짜 역시 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같죠. 그리고 이런 그 챗 GPT 제가 이 내용이 중요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번 주에 제가 서울 장신대 교수님인 것 같아요. 박사님인데 그분하고 좀 토론을 했습니다. 그분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함정곤 교수님이 보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산정책연구원을 원장님이신데 거기 책임연구위원으로 있었고 지금 한국교회학연구소 책임연구위원으로 있으시면서 서울장신대 무슨 교수님이시더라고요. 토론을 했어요. 토론했는데 이분이 찍은 유튜브 때문에 제가 토론한 거예요. 찍은 유튜브가 뭐냐면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 극우화되어가는 대한민국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비판하는 게 정강훈 목사님이랑 손현무 목사님을 같이 이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페이스북에다가 답변을 달았어요. 무슨 답변을 달았냐면, 그러니까 극우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극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토론이 시작됐는데, 토론이 시작됐는데 그 토론 내용의 결과는 뭐냐면 이분은 보수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극우라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그리고 쉽게 말해서 교수의 역할이고 석박까지 했고
그다음에 뭐 정책연구원 책임위원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식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소개팅 많이 나겠네. 그렇죠. 제가 이거 SNS 토론 요청 분석 이걸 챗GPT한테 분석을 요청했어요. 토론 이후에 제가 캡처 사진 올렸거든요. 이렇게 지금부터 SNS 일하는 토론에 대한 캡처 사진 올려주세요. 분석해줘 이렇게 했어요. 제가 요건 지금 토론한 내용들입니다. 너무 기니까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저는 극우라는 용어를 정확히 정의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피하더라고요. 정의를 못 내려. 왜 못 내리겠어요? 자기도 뭔지 모르는 거야. 누가 만든 거냐면 좌파들이 만든 보수 우익의 세력에서 일어나는 사회활동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 전략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기독교 보수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해요. 그러면서도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기가 왜 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전략에 빠져서 그 단어를 자기도 쓰고 있는 거야. 그 안녕히 있으니 무례한 기독교 그 책 팟캐스트 제가 만들어서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용어 전략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셨고 그리고 이 용어 전략에 지금 누가 휘둘리고 있느냐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목사님이야. 지식인인데 본인도 그렇게 말려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시간 토론했습니다. 토론해서 극우라는 용어는 부정적 표현이고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하는 게 원하면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김정혜님은 이렇게 의도와 태도 제가 엄청 계속 추궁해요. 그래서 토론이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이 정리해가지고 토론자들 각각 토론 태도 문제점과 감가하고 있는 사실들을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 특징이 논리적 정밀한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의 위험성 인식 이렇게 하고 문제점은 뭐냐면 상대방 이렇게 문제점도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고 다 얘기해줍니다. 이분은 사회 현실 인식, 극우라는 개념의 실질적 태도,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 감수성 강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한 다음에 제가 무슨 질문했냐면 누가 더 논리적으로 대화했는지 이걸 제가 평가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판단해줘라고 해줍니다. 제 논리적 기준 대화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정의의 명확성, 응답성, 논거 이거를 파악을 해주고 비교를 해줘요. 나하고 이렇게 토론자들을 두 토론자를 그 다음에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이재현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한 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한 다음에 그렇다면 두 토론자 중에 편견이 높을 것 같은 토론자는 누군지 판단해주고 그 근거를 알려줘라고 했더니 이제 편견의 정의를 먼저 내려주고 편견 정도를 쫙 얘기해줘요. 극우라는 낙인을 바로 강공인에게 적용하고 이런 내용을 쭉 해줘서 결국에는 편견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김정혜님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자기가 보수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주의 기독교인이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 근거를 알려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보수주의 기독교의 특징, 성경 보수성과 절대 권위 중시, 신앙의 도덕성과 전통적 가치소, 교회의 정치적 중립도는 국가 권위 존중, 사회 비판보다는 복음 전대 초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분석을 해서는 결국에는 이재현님이 보수주의 기독교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링크를 보내줬어. 이 사람한테 읽으라고 링크를 보내줬더니 긁혔어요. 얘기하게 우선 물어보실 거면 저에게 질문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막 긁혔어. 이것도 입력했어요 내가. 이 토론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를 공유하고 함께 정독한 후 두 토론자가 나눈 대화야 이렇게 하면서 한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방어적 자기 표현에서 방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까지 읽어내더라고요. 어떤 말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긁혀서 방어적으로 가는 것까지 다 읽어내. 스스로 복임주의자고 굳이 밝히면서 뭐 이러면서 썩 기분 좋지 않네요. 자기 입장에 비판받았다는 느낌 뭐 이런 걸 잘 해주고 입장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서로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결론 성숙하고 복임주의적인 태도에 더 가까운 사람은 이재현님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성찰을 내려주는데 또 뭐라 글을 또 올렸어. 그래서 내가 또 답변했어요.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또 글이 올라서 업로드해 또 토론을 분석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 내용을 좀 이제 계속 분석을 해주고 저도 분석을 해주고 그래서 최종 판단 뭐 이렇게 양측 책임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정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결론과 이런 것들을 쭉 내려주고
두 토론자 중에 한 분 정도에 누가 더 적합한지 해줘요. 했더니 뭐겠어요? 예. 또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고 종합 판단. 예. 그래서 이런 분야의 적합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조언까지 해주고 그러면 모든 대화의 내용을 이 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분석하고 점수를 100점 척도로 만들어서 각각 토론점수를 매겨줘. 하니까 이게 점수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점수도 매겨줘요. 그거에게는 끝까지 집요하게 정리하고자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매겨주고 이 사람들 매겨주고 그래서 점수를 91점 줬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보내줬어요. 당신이 간과하고 있는 건 뭔가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논리적으로 부정한 게 아니다. 그걸 이제 전해주니까 그걸 지웠어. 그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지워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걸 자기가 올렸던 거 그거에 대해서 지워버렸어. 잘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야? 집요하게 이제 따져보면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AI 지금 본인 쓰고 계신 분 유료로 쓰고 계신 분 그걸로 돈을 버시는 분 제 그런 말이지만 얼마 정도 버십니까? 한 달에? 그렇게 뭔가 회사 일로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술이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그걸로 재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내한테 도움되는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버시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면 재화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도로 발전시키는 정도의 어느 정도 고도로 발전시켰느냐가 재화를 창출하는 그 수준을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가 한 달에 지금 100만 원 정도를 AI로 벌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어떤 그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피아노 선생님인데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장을 만들었어요. 작지만은 이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고 그 남편을 사업장 차렸는데 그 재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사업 계획서를 써서 사천시청에 집어넣고 이분도 이제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AI를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안 배우면 안 되는 상황. 바가지 보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발전해요. 그리고 이걸 모든 분야에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분들은 가르치는 분야에서, 배우는 사람은 또 배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안정희 목사님하고 그때 한번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유예술에서 이렇게 이승만 스터디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지금 이제 헤비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좀 줄이고, 죄송합니다. 좀 줄이고, 근데 말씀드렸어요. 줄이고 좀 실용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알아야 될 원론적인 것들은 이승만을 통해서 배우고, 가치나 이런 이념이나 이런 것도 배우고,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을 이 모임에서 좀 배우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는 우리 대표님이 내셨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어가지고 이 AI 전문가들 명사도 초청하고, 또 그 지식의 간격이 있는 그 배우는 단계까지는 또 제가 아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강의도 추천하고 하면서 좀 이런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